네, 안녕하세요. 명의대로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시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드실 텐데, 글쎄요. 최근에 저는 명인들의 복귀만 방송을 하는데,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 때부터 그런 말씀을 쭉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중수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설프게 시장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자. 근데 사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때만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런 말을 해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또 그냥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투자 전략들을 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다수 개인 투자가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7, 8, 9월 달에 계속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회는커녕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장세의 흐름 속에서 주구장창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또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냐면은 1년 365일 계속 주식 사는 거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맨날 주식 사라는 얘기하고 맨날 어느 주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좀 쉬어라, 좀 관망을 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회는커녕 또 손실 복구에 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 저점에서 생겨날 수 있는 시그널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좀 압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예측하고 이게 바닥이다가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는 어느 현상이 벌어지고 바닥 구간에서 변화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지난 여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쏘세요 할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근의 상황들이 쏘세요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말씀을 듣고 기다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면 과연 쏘세요, 그러니까 저점이라든지 추세가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의 그런 시그널과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현재 주식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은 대안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시장이 또 많이 빠지면은요, 그 반대급부는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투자 전략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반전의 계기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장세를 우리가 설명드릴 때, 저는 그래요. 최근의 장세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은 수급의 흐름이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은 수급의 주체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은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 변화에서 가장 핵심되는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수급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변곡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급의 구조는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저금리 기조였죠. 저금리 기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크게 놓고 보면은요, 2008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진행됐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약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약간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뭐가 발생됐냐면은 코로나가 발생됐죠. 그래서 뭐냐면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글로벌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풀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변곡점, 아주 큰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2008년부터 진행됐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변곡점 구매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돈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가운데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려는 그런 어떤 금융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테이퍼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가운데서 지금 주시장의 경우는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수급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주식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근에 에너지 가격들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 은, 동, 알루미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쪽 흐름들이, 에너지 자산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이게 어떤 대세가 꺾이는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급의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진통 과정으로 저는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도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의 시기를 지금 급작스럽게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따른 약간 숨을 고르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급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에 약간 버블이 꼈던 그 자산, 특히 주식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들의 그 조정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말입니다. 뭐가 빠지냐면 주요 기술주들이 빠지는 거예요. 대형 IT 섹터들. 걔네들이 지금 지수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진통 과정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불거져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또 뭐냐면은 이 수급 패러다임의 큰 변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이제 기존의 중국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헝다 사태가 벌어졌던 배경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막 수출 위주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을 써나갔었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그야말로 한반 붙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버블이 상당히 많이 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부동산 버블이 끼니까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중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한 21% 정도가 되거든요. 가계 부채 비율이. 근데 최근에 보면 가계 부채 비율이 한 6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그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 가계부채가 한 3배 정도 늘어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과잉 투자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이제 자산시장의 거품론이 대두가 됨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들썩썩거리는 상황. 거기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의 성장 엔진이라는 부분 쪽에서 상당히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 글로벌 증시라든지 특히 아시아권 증시 쪽에서 약간 두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현재 시장 속에서 뭡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단기적으로 그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비단 중국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이 수급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번 시세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새롭게 지금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수급의 변동성 국면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배경 하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수급 흐름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데, 가령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시세를 보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매수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그만 주변에 악재 요인들이 발생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오늘도 보면은 오전에 플러스 한 20포인트짜리 지수가 급변을 해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가장 핵심은요, 최근 한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핵심은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투자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신용 매물에 의한 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에서도 이렇게 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컨대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항상 주가는 말입니다.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신용이라는 것들이 말입니다. 신용이 안정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는 가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탄탄한 시대 탄력을 줘요. 신용이라는 것이. 근데 반면에 신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일정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악재가 막 도출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장의 투매를 유발하는 촉매제, 트리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을 좀 발생시키는 가장 눈에 띄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 잔고의 급감입니다. 오늘 보시면 한 24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제 기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가 한 25조 5천억, 한 26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오늘 보시면은 24조 5천억 정도까지 줄었죠. 내일이면 또 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니까 신용 매물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는 악성 매물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 말,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요, 각 증권사마다 담보 비율, 그러니까 담보 비율 또 밑으로 들어오는 계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주체가 없는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악성 매물이 이거는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신용담보비율이 밑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반대 매매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매도를 부르면서 주가가 그냥 툭툭툭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뭐 흐름 속에서 시세가 장중 흐름을 보면은 아침에 강했다가 확 변하고 그러는 것들이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이 수급의 어떤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면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악성 매물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용을 건드리게 되고, 신용이 지금 최고 풀로 찼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떤 상승 트렌드를 보이게 되면 이게 선순환으로 전환돼 버리는데, 딱 이제 시장이 걸리게 되고 대형주 같은 경우가 툭툭툭 빼버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악성 매물이 되는 거예요. 물려가지고서 이제 이게 탁탁탁 털려버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어떤 그런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수급의 흐름이 클리어가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저점 찍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팬데믹이 막 그냥 한참 기승 부릴 때 작년 2월인가 3월 달 그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그때 17조 5천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점에서 이거는 신용이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급상에 클리어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하고는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의 일정 정도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점을 함부로 인식하지 말고 다만 이게 어떤 반전 추세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투매 심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악성 매물에 의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저희 설정시킨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주가가 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에서 신용 매물이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주가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 툭툭툭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장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경우에도 막 호가 이전에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호가 한두 호가 빠질 때도 슬슬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툭툭툭 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뭐 어디가 저점이다, 지지선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그리고 악성 매물 소화 과정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지선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붕괴되고 있는 심리적 지지선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다들 뭐 3,000포인트를 기준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3,000포인트 회복하는 건 저는 금방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 심리 불안에 따라서 악성 매물 소화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와 어떤 하락이라는 부분들과 지지선 설정이라는 부분은 큰 의미는 가질 필요는 없다. 심리적인 변화, 수급의 변화가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명예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과 종목은요, 얘네가 간다, 얘네가 더 간다, 얘네가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자리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일정한 현금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데 다만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대안주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에너지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뭡니까? 뭐 SO일이라든지 그죠? 지난주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또 일주일 지난 상황에서 보세요. 지수는 막 급락이 들어오는데 얘네들 안 빠지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장 대비해서 강하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금융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전부 다 보세요. 거의 8, 90% 제가 전부 다 나열해드렸던 종목들의 8, 90%가 거의 안 빠졌을 거예요.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8, 90%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시장의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뭐예요? 강한 놈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으로 변환되는 상황에서 선택되는 종목이든 어떻건 간에 그 핵심 관련주들의 흐름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주. 지난주 말씀드렸던 섹터 아니에요. 금융주.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제가 이 네 섹터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예요? 오늘 밀렸지만은 주간 추세를 보면은요, 뭐 여행주라든지 그죠, 항공주라든지 보시면 어때요? 시세들이 어저께는 또 급등 보였다가 오늘 좀 약간 시장이 밀리니까 조정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 흐름은 얘네들이 가장 탄탄한 종목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 하에서 종목, 그러니까 그 약세 흐름에서는 보면은 항상 보면 그래요. 약세권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거나 변동성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요, 강한 흐름에다가 물리더라도 강한 흐름에 물렸어야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량주만 갖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대형 IT라든지 자동차가 우량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재산을 지켜주는 종목이 우량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에너지, 금융,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가 결국은 뭐냐? 현재 시점에서 그 대안적인 종목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종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를 이제 사도 되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 접어두세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시장의 트렌드가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사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부 자산을 가지고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대안주를 가지고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뭐냐? 보시면은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 롯데정밀화학이 지난주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롯데정밀화학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세 꺾여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장세가 아주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는 히트앤드런을 하라는 얘기는 짧게 끊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일 구간에서는 문제 21선이 지금 87,000원인데 오늘은 이제 대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뭐냐면은 이 심리적으로 좀 과매도를 보이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87,000원 정도, 요 정도 이하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매수를 해도 단타 매매는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뭡니까?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어제 그제까지 잘 갔다가 오늘은 여러분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심리적 투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밀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결국은 그래요.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보시면은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선순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전만 하더라도 이게 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11선 정도 들어오면 저가 매수를 해도 돼요.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안주로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조정 들어오고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저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렇잖아요.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SO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거 좀 잡아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SO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11선까지 눌림목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11선 눌림목 자리가 10만 6천 원짜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현재 가격 보시면은 추세가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대안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막판에 약간 밀렸지만은 하나솔루션 경우에도 흐름이 양호하고 OCI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 들어오고 11선, 21선 눌림목 들어올 때 사면 안 물린단 말이에요. 그냥 단기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서만 하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이제 캠트로스, 흐름 양호하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 좋죠. 예. TSI, 지난주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뭐 한솔 케미칼, LMF,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저기 하는 게 내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주수면은요, 단기 수익 다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흐름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는 어제 사실 다들 시대가 좋았다가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지만은 대한항공, TA항공, 진에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뭐 모두투어. 얘네들은 계속 여러분들 관심 정보에다가 두고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제 보세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도 제가 지난주에 뽑아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DB손해보험.
이거 여러분들 그냥 봐라. 시장은 빠지는데 내 종목 올라가지 않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DB손해보험, 미래에셋, 현대해상, 하나생명,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금융주 쪽에서는 핵심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격의 시그널이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바닥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령 이 수요일 방송을 듣고서 현금을 확보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저점 형성 및 추세 전환 시점까지 일정 정도 시장에 대기를 하는데 그 대기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 기술적 저점은 300일선을 기술적 저점을 일단 1차적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2890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300일 이동평균 선이잖아요. 그래서 2890선을 일단 기술적인 어떤 지표상의 저점으로 보고 다만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적어도 21조 원 수준 정도 금방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24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조는 아까 제가 완전히 이제 바닥권으로 보는 거고 한 22조 정도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시장이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조 원 수준까지 신용 잔고 기준입니다. 21조 원 수준까지는 조금 더 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망 포인트를 늦추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새로운 거 없어요. 무조건 에너지, 2차 전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뭡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 금융주, 그죠? 예. 이렇게 네 가지 섹터에서만 눌림목 공략 올라가면 팔고 이 대응만 당분간은 이어나가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무료 입성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큰 손들은 제가 중수의 전략, 고수의 전략, 하수의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이 고수들은 이제 현금을 들고서 팔 거 잘했던 고수들은 현금을 들고서 이제 엄청나게 빠져있는 시점에서 들어올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시점까지 우리 명인들의 복귀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좀 기다리자. 분명히 그때는 온다. 그래서 기회는 기다린 자의 결국은 몫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는 너무 여러분께 섣불리 달려들지 마시고 이 시그널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유연한 대응 포인트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